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의 불굴의 지도자, 윈스턴 처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처칠의 생애와 리더십, 그리고 그가 역사에 남긴 흔적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그의 연설, 결단, 그리고 인간적인 면모까지 처칠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윈스턴 레너드 스펜서 처칠은 1874년 11월 30일 영국 옥스퍼드셔의 블래넘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영국 귀족 가문인 말버러 공작 가문으로 정치와 군사적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랜돌프 처칠은 정치가였고 어머니 제니 제롬은 미국의 부유한 사업가의 딸이었습니다. 처칠의 어린 시절은 부유했지만 부모와의 정서적 거리는 멀었습니다. 그는 기숙학교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냈고 학업 성적도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사와 문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훗날 그의 웅변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젊은 시절 군인으로서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895년 샌드허스트 왕립사관학교를 졸업한 그는 기병장교로 복무하며 인도, 수단,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보어 전쟁에서는 종군 기자로 활동하며 포로로 잡혔다가 극적으로 탈출, 영국 전역에 그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 시기의 모험과 경험은 그의 용기와 대담함을 보여주는 첫 창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생생히 전달하는 작가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1900년 처칠은 26세의 나이에 보수당 소속으로 하원의원에 당선되며 정치 무대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었고 1904년에는 자유당으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그의 정치 경력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켰고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 갈리폴리 작전의 실패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 작전은 오스만 제국을 공격해 전쟁을 조기에 끝내려는 시도였지만 큰 인명 손실을 초래하며 처칠의 정치적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잠시 정계를 떠났고 이 시기 그는 깊은 우울증, 즉 그가 블랙 독이라고 부른 정신적 고통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20년대에 다시 정계로 복귀했고 재무장관으로 활동하며 경제정책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찾아왔습니다. 1930년대 유럽은 나치 독일의 위협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히틀러의 군사적 팽창과 공격적인 정책은 영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을 긴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영국 정부는 유화 정책을 고수하며 나치를 달래려 했습니다. 처칠은 이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나치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고 이는 그를 정치적으로 고립시켰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독일이 서유럽을 침공하자 영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빌 체인벌린 총리가 사임하고 처칠은 65세의 나이에 마침내 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첫 연설은 역사에 남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그는 국민에게 피와 땀, 눈물과 노력만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시 상황의 엄중함을 국민에게 솔직히 알리며 동시에 단결과 저항의 의지를 북돋는 메시지였습니다. 처칠의 연설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영국인들에게 희망과 결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처칠의 리더십은 제2차 세계대전의 가장 암울한 시기에 빛을 발했습니다. 1940년 독일 공군은 런던을 비롯한 영국 주요 도시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이른바 블리츠라 불리는 이 공습은 영국 국민의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런던의 폐허를 직접 방문해 시민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고통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연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문장은 영국인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처칠은 전략적으로도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과 긴밀히 협력해 연합군의 단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이후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자
처칠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 연합군의 공동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는 소련의 스탈린과도 협력하며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반나치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외교적 노력은 연합군의 승리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칠의 리더십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때로 고집스럽고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고 식민지 정책에서는 시대착오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인도 독립 문제에서 그의 강경한 입장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전쟁 말기 드레스덴 폭격과 같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 폭격은 민간인 사상자와 도시 파괴로 인해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결단력과 비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는 데 결정적이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은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처칠은 승리의 상징으로 국민에게 찬사를 받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같은 해 7월 총선에서 보수당은 패배했고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전쟁의 영웅이 평화 시기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당 지도자로서 냉전의 시작을 경고하며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소련의 팽창주의를 비판했습니다. 1951년 처칠은 다시 총리로 복귀해 1955년까지 영국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건강은 악화되었고 그는 점차 공적 무대에서 물러났습니다. 1965년 1월 24일 그는 90세의 나이로 런던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었고 수백만 명이 그를 추모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작가, 연설가, 군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사의 흐름을 바꾼 리더였습니다. 그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용기와 결단, 그리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의 불굴의 정신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이 영상을 통해 처칠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의 삶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